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4년 경기도 광교 54살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에 이혼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이제 아이들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 행복을 찾아도 될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봄, 경기도 광교 신도시. 깔끔하고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최은영은 그곳 이동 15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54살.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정정했습니다. 은영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일찍 일어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죠. 이제 아이들은 없지만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4월의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은영의 엄마는 같은 아파트 3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80살. 건강하셨습니다. 은영은 매일 엄마를 찾아뵀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너는? 네, 저도요.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은영이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은영아, 요즘 그 남자는 어떠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10개월째 만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돌싱남이었습니다. 3년인가 4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전처와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전처가 양육하고 있었죠. 전처가 자주 전화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아이를 데려가라고.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은영에게도 티를 냈습니다. 미안해. 요즘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사실 은영도 힘들었습니다. 왜 자신이 그의 스트레스를 받아줘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재혼은 절대 안 할 거야. 왜요? 한 번으로 충분해. 결혼이 뭐가 좋아? 혼자 사는 게 편해. 은영은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은 재혼하고 싶었으니까요. 안정감을 원했습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을. 하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인으로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영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1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변했습니다. 일을 자주 그만뒀습니다. 이 회사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몇 달 일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은영이 일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일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았습니다. 당신 일 좀 찾아요. 찾고 있어.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지만 좋은 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한 번은 은영을 밀쳤습니다. 은영이 넘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남편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복됐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생후 3개월. 남편이 또 화를 냈습니다. 이번엔 벽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아기가 울었습니다. 은영도 울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은영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집에 가도 돼요? 엄마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당장 와. 은영은 두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딸은 두 돌, 아들은 핏덩이.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엄마가 안아줬습니다. 은영은 울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몇 번 주다가 끊겼습니다. 은영은 혼자였습니다. 두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뭐든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뭐가 미안해? 이럴 때 엄마 있는 거지. 몇 년 후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일이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은영은 계속 일했습니다. 정규직이 됐습니다. 월급이 더 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대출받고 장학금 받고 어떻게든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IT 회사에 들어갔죠. 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뭐하지? 빈집, 조용한 집. 은영은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은영은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돌싱남. 나이는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연애하는 기분.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보였습니다. 그의 복잡한 상황. 재혼 거부. 은영은 지쳤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래, 잘 지내지. 엄마 표정이 안 좋은데?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영은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만나는 남자 이야기. 재혼하고 싶은데 상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 사람한테 맞춰? 응. 엄마가 재혼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싫다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그게 쉽게 되니? 안 해봤잖아. 엄마는 평생 우리만 키우느라 고생했어. 이제 엄마 행복 찾아도 돼. 딸의 말이 은영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맞아. 왜 못해? 은영은 결심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얘기 좀 하자. 응, 뭔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남자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원하는 게 달라. 나는 재혼하고 싶어. 안정된 관계를 원해.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그건 그래도 10개월 동안 기다렸어. 근데 변화가 없어. 이제 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야. 은영은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헤어졌어요. 그래? 잘했다. 엄마는 찬성이세요? 당연하지. 너한테 안 맞는 사람이었어. 새로운 사람 만나. 어떻게요? 요즘 방법 많잖아. 재혼 정보 회사도 있고 모임도 많고. 은영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도 될까? 용기를 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재혼 정보 회사.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후기를 읽었습니다. 괜찮은 곳을 골랐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다음 날 은영은 상담소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재혼 상대를 찾고 싶어서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4이에요. 좋으세요. 요즘 50대 재혼 많이 하세요. 정말요? 네. 자녀들 독립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요. 은영은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나이, 직업, 결혼 이력, 자녀 유무. 솔직하게 썼습니다. 어떤 분을 원하세요? 진지한 분이요. 재혼 의사가 확실한 분. 알겠습니다. 매칭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첫 만남이 잡혔습니다. 56세 남자. 프로필을 봤습니다. 회사원, 이혼, 성인 아들.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소개팅 같은 거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은영 씨? 네, 안녕하세요. 어색했습니다. 대화가 잘 안 풀렸습니다. 30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역시 안 되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 58세 남자. 사업가. 이번에도 어색했습니다. 대화가 안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만났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맞나?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닌가? 은영은 지쳤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은영아, 등산 동호회 같이 가자. 등산? 응. 우리 나이 등산 동호회 많아. 거기 남자들도 많대. 갈까? 가보자. 정보회사보다 자연스럽잖아. 은영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광교 등산사랑이라는 모임이었습니다. 50대 중심의 모임이었죠. 첫 산행은 광교산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은영은 등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남자, 여자 반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해 주세요. 은영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광교 살고 있어요. 등산 초보예요. 환영합니다. 다들 박수 쳤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드네요. 천천히 가세요. 급할 거 없어요. 남자가 은영 옆에서 걸었습니다. 페이스를 맞춰줬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오늘 첫날이에요. 저는 강태준이라고 해요. 이 모임 1년 됐어요. 아, 네. 최은영이에요. 알아요. 아까 소개하셨잖아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경치가 좋았습니다. 광교 신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예쁘다. 그죠? 제가 이 모임 오는 이유예요. 경치 보러. 태준이 옆에 섰습니다. 다들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은영은 김밥을 샀습니다. 태준은 직접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혼자 사니까 직접 해야죠. 대단하시네요. 뭐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하산하면서 태준과 더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풀렸습니다. 은영 씨는 어떻게 이 모임 오셨어요? 친구 추천으로요. 운동도 할 겸. 좋으시네요. 저는 사실 새로운 인연 찾으려고 왔어요.
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숨길 필요 없잖아요. 저 5년 전에 이혼했고 성인 딸 있어요. 재혼하고 싶어서 이런 모임 나와요. 은영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해요. 그래요? 네. 저는 2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이혼하고 두 아이 키웠어요. 이제 애들 독립했고 재혼하고 싶어요. 솔직하시네요.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영과 태주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주는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직원 20명 규모. 이혼 이유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딸은 26세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재혼 찬성해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네. 오히려 빨리 하래요. 혼자 외롭겠다고. 좋은 딸이네요. 은영 씨 자녀들은요? 딸, 아들 있어요. 둘 다 독립했어요. 애들도 제가 재혼하는 거 찬성해요. 그럼 좋네요. 그날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음 주 산행에도 갔습니다. 태준도 왔습니다. 또 같이 걸었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둘만 커피를 마셨습니다. 은영 씨, 우리 천천히 만나볼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태주는 달랐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명확했습니다. 재혼 의사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함께 늙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은영 씨가 그 사람이면 좋겠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알아갔습니다. 취미도 맞고 가치관도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편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은영의 엄마를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진지하니까요. 은영은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만나는 사람이요. 강태준 씨. 오, 그래? 데려와. 주말에 태준이 왔습니다. 과일을 들고 엄마를 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입니다. 오, 그래요. 앉아요. 엄마가 태준을 관찰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우리 은영이 어때요? 엄마가 직구를 날렸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상처 주면 안 돼요. 절대 안 그럴게요.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프러포즈했습니다. 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정말요? 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함께해요. 은영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양가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은영의 딸, 아들, 태준의 딸,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풀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빨리 친해졌습니다. 엄마 좋으시겠다. 축하해.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잘하셔야 돼요. 태준의 딸이 농담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크지 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은영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55에 처음 입어보는 웨딩드레스? 거울을 봤습니다. 행복한 신부가 보였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은영의 엄마, 딸, 아들, 태준의 딸, 모두 함께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2박 3일.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고마워요, 은영씨.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2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만 키우며 자신의 행복은 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55.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봄이 왔습니다. 꽃이 다시 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광교 54살 최은영의 이야기였습니다. 31세에 이혼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23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혼자 남았을 때 은영은 외로웠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지만 안 맞았습니다. 재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은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기로 등산 동호회에서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달랐습니다. 솔직했고 진지했고 재혼 의사가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55세 신부, 56세 신랑.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50 넘어도 사랑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평생 아이들만 키우며 희생하셨나요? 이제는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안 맞는 관계는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세요. 방법은 많습니다. 등산 동호회, 재혼 정보회사, 지역 모임.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은영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봄에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